고야의 작품은 그 낭만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그 조금 나중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들라크루아라든가 그 마네라든가 또 세잔이라든가 또 빈센트 반고호 같은 이런 수많은 화가들이 실제로 그 프라도 미술관으로 이 고야의 작품을 보러 왔다라고 합니다. 발품을 팔아서. 근데 그 고야의 작품 대부분이 바로 이 그 프라도 미술관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 그럼 프라도 미술관에서 뭐 유심히 좀 봐야 될 작품. 네, 그 전에 하나 쭉 이게 뭐 아재 개그일 수도 있고 제 경험 닮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조금 전에 마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네 말고 모네도 아시나요? 모네? 마네 모네. 맞아요. 예, 있죠. 마네 모네. 근데 이 마네 모네 제가 예전에 어. 뭐 대학교 들어갈 때 이거 뭐 시험에 나왔나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마네하고 모네는 이게 성이고요. 앞에 이제 이름이 붙습니다. 이름이 붙는데 그 모네의 이름, 마네의 이름 뭔지 아시나요? 아, 저한테 좀 여쭤보세요. 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네, 요거 제가 어떤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마네의 이름은 에두아르입니다. 에두아르 마네고 그리고 모네의 이름은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모네고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근데 이게 틀려요. 계속 뭐 모네 마네 하니까 틀려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 그러면 이제 그 마네는 에두아르 마네니까 에도 아들도 많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웠고 이 모네는 이게 클로드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래서 돈을 끌어서 모네 이렇게 외웠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좋은 나는데 방법이에요. 예. 수능 볼 때도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런 방법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있네. 수능 볼 때. 네. 그 음료가 영어로 배버리지잖아요. 네. 음료수 많이 먹으면 배버리지. 이래가지고 배버리지. 이거 좀 우리 앞으로 좀 근데 재미없지만 많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네와 마네는 이름도 비슷한데 산 시기도 비슷해서 마네가 1832년생이고 모네가 1840년생이고 또 두 사람 다 인상주의 화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또 저희 팟캐스트가 또 인문학적인 지식을 또 주는 그런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고야 유심히 좀 봐야 될 프라도 미술관 안에 있는 작품이요. 네, 삼천포로 빠졌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야스러움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옷 벗은 마하와 그리고 하나는 옷 입은 마하입니다. 뭐야? 그래서 옷 벗은 마하의 원래 이름은 라 마하 데스누다고요. 옷 입은 마하는 라 마하 베스티다. 근데 요 두 개의 옷 벗은 마하와 옷 입은 마하가 프라도 미술관의 최고 인기 작품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요 두 작품을 보러 프라도 미술관을 갔고요. 저도 프라도 미술관에 달려가서 표를 끊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바로 요 옷 벗은 마하, 옷 입은 마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옷 벗은 마하가 이 발표되었을 때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얘기인데 외설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작품을 한동안은 이게 압수당했다라고 해요. 자기 작품을.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 작품이 제가 봐도 참 이게 농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의 그 음모가 다 보이는 어떤 농염한 포즈를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벌써 꽤 오래전이잖아요. 150년 전, 막 200년 전이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대담한 포즈와 이 사실적인 묘사에 관광객들이 막 이것을 빨리 그 위에다가 그 옷을 그려 넣어라 막 압력을 가하고 막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림이 멋있긴 했나 보다. 이렇게 그려 넣어 내리라고는 안 하고 거기다 옷을 넣으라고는 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폐기를 하지는 말고 그 위에다가 옷을 그려 넣어라 막 압력을 가하고 뭐 그때 뭐라 그럴까 참 여러 가지 그 외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가 아니고 이 고야는 이 마하 위에다가 그 옷 벗은 마하 이 그림 위에다가 옷을 그려 넣는 대신에 그러면 옷을 입은 작품을 하나 내가 더 그리겠다.
그래서 그 그린 게 아니고, 바로 예. 이제 옷 입은 마하가 되겠습니다. 작품이 지금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나요? 그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비꼰 거네요. 예, 비꼰 겁니다. 참 이 세상 그 당시의 세상을 비꼰 거고요. 네. 그 어떤 외설과 예술에 저는 참 불편한 진실이 아니겠는가. 뭐가 외설이고 뭐가 예술이냐. 네. 그때 당시에 벌써 이런 논쟁을 했고, 참 외설과 예술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현세 씨라고 아시나요, 만화가? 네. 이현세 알죠. 씨가 그 1990년대 말에 그 정말 그 장편 만화 천국의 신화라는 그런 만화를 그렸고 저는 10권까지 직접 사서 모았습니다, 이것을. 근데 그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 천국의 신화가 그 우리나라 그 단군의 신화 그것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뭐 외설적인 장면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검찰청에 고발되고 막 검찰청 출두하고 막 이현세 씨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이 옷 벗은 마하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현세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뭐 150권, 200권으로 그릴 만화가 검찰청 왔다 갔다 하면서 그 3분의 1 이상으로 그 권수가 줄어서 아주 어색한 작품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만화계의 흑역사도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마하가 아까 여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마하가 그 사람의 이름인가요? 네, 마하는 이름이고요. 마하라는 이름은 그 어떻게 보면 호칭이죠. 마하라는 호칭이에요? 네. 예. 그 이 당돌하면서도 이 도발적이면서도 좀 억척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또 정열적인 그런 그 스페인의 평민 여성, 귀족이 아니라 평민 여성을 그 일컫는 이름이면서도 호칭인데 그 옷 벗은 마하를 그리고 나서 고야는 뭐 계속 그 모델과 어떤 관계냐 무슨 뭐 그 모델이 누구냐 뭐 모델을 두고 그린 거구나. 예. 그래서 말이 많았구나. 그렇습니다. 모델. 그래서 어떤 뭐 백작 부인이라는 설도 있고 뭐 아니라는 설도 있고 뭐 고야의 뭐 정부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스캔들에 시달렸고요. 네. 그 뭐 엄격한 카톨릭 사회에서 뭐 비도덕적인 내용을 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또 인정이 되면서 종교 재판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는 저 조금은 이해는 가는 게 그 200년 전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누드 모델을 두고 이렇게 그렸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가난하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또 최고의 그 왕정 화가까지 수석 왕정 화가까지 되고 또 종교 재판까지 받고 와 인생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프라도 미술관 가면 이 세 명 작품은 제가 딱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꼭 가셔서 이 멋있는 작품을 진품을 꼭 그 두 눈으로 또 이렇게 체험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멋있는 걸 또 보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정말 이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네. 또 다시 그 미술관으로 가겠습니다. 화가신가요? 미술관 진짜 많이 가시는구나. 네, 화가는 아니고 그 너무 중요한 그 프라도 미술가와 쌍벽을 이루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마드리드는 그 미술관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프라도 미술관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그 안 되거든요. 경쟁하겠는데요. 네. 근데 이 10분은 뭐 제가 발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뭐 제 발걸음으로 10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엄청 빠르시구나. 예. 어떤 분들은 뭐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20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뭐 프라도 미술관 갔다가 레이나 그 소피아 미술관 이렇게 갔는데 뭐 30분 걸렸다. 10분 거리라더니 예, 항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걸음으로 10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튼튼한 다리로. 네. 야, 근데 최고라는 프라도 미술관 그럼 2등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뭐 2등이 브라이언의 기준으로서. 네, 뭐 순서의 차이인데 2등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프라도 미술관이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곳이라면 이곳 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현재를 이야기하며 미래로 도약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신진 작가들의 그 지원을 또 이렇게 해주고요. 또 다양한 그 인터랙티브 아트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참여 미술 인터랙티브 아트가 이렇게 인터랙티브 아트를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많이 주최하는 그런 그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라도 미술관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겠는데요? 네,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저쪽이 그쪽이면은 이쪽은 막 좀 신선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의 그 압권 중에 압권은 그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그 게르니카입니다. 게르니카는 우리가 바르셀로나 편에서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게르니카를 보러 오는 거고요. 이 게르니카만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보고 그 정도 이것을 위해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앞에서는 정말 숙연해지고 그 정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여기서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고 뭐 이 게르니카를 보러 오는 것이죠. 물론 뭐 게르니카 말고도 달리의 작품도 있고 미루의 작품도 있는데 게르니카가 가장 유명합니다. 현대적인 게 많고 네. 그리고 일단 뭐 모르는 사람들도 저처럼 몰라도 피카소, 달리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레이나 소피아 그 미술관은 그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오랜 독재 정치를 하면서 이 스페인의 문화가 많이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예술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1986년도에 비교적 근래죠. 그 소피아 여왕이 계셨는데 이 소피아 여왕이 주도로 그 개관한 어떻게 보면 국립예술센터죠. 국립예술센터. 그래서 여기 그 레이나 소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건물이 요 소피아 미술관 요 건물이 과거에는 이게 정신병동으로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그 치료받는 정신병동으로 쓰였던 것인데 이것을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좀 여타 미술관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기묘한 분위기도 제가 느꼈습니다. 정신병동이면 근데 약간 깨림칙하고 좀 음침하고 무서울 것 같은 분위기인데 괜찮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약간 그런 게 왔고요. 근데 공포 영화는 잘 보시나요? 예전에 공포 영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공포 영화 괜찮았겠다. 공포 영화 너무 좋은데 갑자기 그런 상상도 했죠. 다 못 나가고 다 관객이 빠져 나가는데 나 혼자 여기 갇혀가지고 못 나가면 그런 무섭구나. 그 상상을 갑자기 하니까 이게 뭐 여기 정신병동이었는데 어땠을까 뭐 그런 상상도 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게 엘리베이터에 있는 유리가 밖이 보이는데 엘리베이터 유리가 그 방탄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테러의 목적 그런 것도 테러 방지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방탄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또 천장이 의외로 높습니다. 천장이 의외로 높고요. 그 어둑어둑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모든 건물은 역시 그 하나하나의 스토리텔링의 주제가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르니카 얘기 좀만 더 해주세요. 그 학생 때 뭐 배우셨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작품은 몰라도 정말 이 작품은 그거 알고 가야 되는데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던 1937년 4월 26일 날 그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 독재자 프랑코를 지지한 독일군이 나치군이겠죠. 아돌프 히틀러의 군인이 독일군이 스페인 북부의 그 바스크 지방 지금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바스크 지방의 작은 도시 그 게르니카란 도시 게르니카가 도시 이름입니다. 그렇구나. 게르니카를 무자비하게 폭격을 해 버립니다. 근데 참 이게 얼마나 사악하냐 그러면 이 폭격이 감행된 날이 바로 그 장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장날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도시 한가운데 보통 이제 장날이 유럽의 장날이 뭐 도시 한가운데서 열리거든요. 도시 한가운데서 장날이 이렇게 뭐 열리는데 뭐 거기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폭격을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거나 좀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이루어지는 독일군의 그 폭격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났고요. 몇천 명이 죽었고요. 근데 그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에 누가 갑니까? 남자들이 시장을 가겠습니까? 여자들이 가겠습니까? 여자들이 어머니가 애들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 돌아가신 분들이 여자와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가서 막 놀고 있는데 뭐 저기 그 솜사탕 뭐 사 먹고 있는데 뭐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었지만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런 만행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됐고요. 그 당시 이제 피카소는 이제 프랑코 독재 정권의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박해를 받으면서 이 스페인으로 못 들어오고 그 파리에 이렇게 있었죠. 그 파리에 있으면서 바로 그린 것이 요 게르니카입니다. 그래서 게르니카를 보면 그때 벌어진 뭐 참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말도 죽어 있고 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그림의 크기가 뭐 가로 7.8m, 세로 3.5m니까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죠?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한 달 반 만에 그렸다고 합니다. 한 달 반 만에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려서 그 파리 박람회 스페인관에 출품을 하게 된 것이죠. 아까 그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숙연해진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아주 슬픈 작품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어머니도 나오고요. 그리고 죽은 군인들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뭐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말도 뭐 폭탄을 맞았겠죠. 그런 말 그림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칼라가 아니라 무채색으로, 이 무채색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칼라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무채색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때의 그 참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독재 정권에 피카소는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독재자 프랑코는 피카소가 굉장히 싫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싫어했고요. 파리 만국 박람회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게르니카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이 작품을 전시를 뭐 하고 있었고요. 피카소는 이제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이 프랑코가 스페인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완전히 A부터 Z까지 다 장악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는 프랑스를 죽기 전에는 프랑스가 아니라 스페인으로는 죽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미국 정부는요. 피카소한테 그 제안을 하는 것이죠. 게르니카를 그 우리가 뉴욕 편에서 했던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에 좀 장기 전시를 하자 이렇게 미국이 제안을 하니까 그 피카소는 그것을 모마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게르니카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뉴욕으로 막 가는 것이죠. 뉴욕이 뜨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코가 이제 그 당시에 그게 뭐 돈을 계속 뉴욕이 벌고 있으니까 그 독재자 프랑코도 게르니카는 스페인 사람이 그렸으니까 스페인으로 반환해라. 뭐 참 나쁜 사람이죠. 야, 그렇게 미우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또 돈하고 관련이 되니까 스페인 사람이 만들었다. 네. 야, 염치도 없네요, 진짜. 독재자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환을 막 시도를 한 거죠. 야, 이 그림이 그 어떤 게 그려져 있는지 알면서도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제 일을 그 프랑코가 막 가져와라 하니까 뭐 완강하게 거부하고 스페인이 진정한 자유가 되기 전까지는 스페인에 안 가고 그죠? 또 반환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선언을 해버리고 그럼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스페인에 대한 스페인이 그 뭐 이렇게 자유를 쟁취를 하면 그때 넘겨달라. 뭐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역시 위대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네. 그러면 이제 스페인이 있으니까 잘 된 거네요. 네. 반환이. 네. 그래서 이제 반환은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또 약간 흑역사가 있는 게 프랑코가 이제 죽고 이제 스페인은 다시 입헌군주제로 돌아옵니다. 입헌군주제로 다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스페인이 그림 반환을 뉴욕 현대미술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반환해라. 프랑코 독재자 죽었다. 우리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왕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뉴욕 모마에서 이제 또 돈이 되니까 이렇게 반환을 안 한 거죠. 물론 이유는 돈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안전상의 이유로 그거 날아가다가 그거 비행기 떨어지면 어떠냐. 배로 가다가 그거 뭐 해풍에 오염되면 어떠냐.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반환을 거절한 거죠. 자기들 것도 아닌데 괜히 뭐 걱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이 게르니카 때문에 한때 스페인과 미국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계속 반환을 해라. 미국도 웃기네. 예. 그 피카소의 그 유언이다. 근데 미국은 그거 큰 그림이잖아. 7m가 넘는 8m에 가까운 그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차일피일 미루니까 정작 주인들은 괜찮다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마도 또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게르니카 하나만으로 그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난데 그것을 싹 빼가면 그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81년에 결국은 게르니카는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탄원도 넣고 서명도 받고 그렇죠. 연판장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여론이 이제 그 미국한테 나쁘게 되는 것이죠. 야 그거 피카소의 유언인데 너희 예술 사랑한다며 예술 사랑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돼? 그래서 1981년도에 반환을 받고
그런데 첫 번째 전시회를 딱 열었는데 그 전시 기간에 무려 100만 명이 전시회에 100만 명이 온다고요? 스페인으로 딱 왔는데 그건 뭐 한 몇 주간 했겠죠. 아니, 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은 울고 이제 뭐 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웃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라도 미술관의 소장이 되었었는데 현대미술을 전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서 지금 이제 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으로 최종 안착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꼭 가야 되는 곳은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하셨는데, 야,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또 숨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는 게르니카 말고도 그 살바도르 달리의 그 히틀러의 수수께끼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호안 미로의 그 파이프를 문 남자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바르셀로나 편에서 얘기했던 진정한 카탈루냐 화가 그 라몬 카사스의 그 목조르기라는 그런 작품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그 레이나 미술관의 어떤 명성을 높이는 명작 중에 그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작이 있는 명미술관이군요. 네. 그럼 레이나 미술관은 어떻게 연중 무휴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이 그 프라도 미술관과는 좀 다른데 이 화요일에는 휴무입니다. 쉬는 날이 있구나. 화요일에는 쉬고요. 입장료는 뭐 여기 뭐 프라도 미술관보다는 싸지만 역시 10유로니까요. 10유로니까 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여행자들한테는.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이제 그래서 무료 개방을 합니다. 무료 개방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 개방을 하면 뭐가 길다? 줄이 길죠. 줄이 엄청 기니까 뭐 이걸 감수해야 되고 미술관은 역시 돈을 내고 들어가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보는 것이 정답인 것 같고요. 현지에서 살면서 계속 매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행자에게는 그 기다리는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10유로를 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고